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상가를 투자할 때 도로 폭을 보고 투자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그 상가를 투자할 때 도로 폭이 도로의 도로 폭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로 폭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냐면 3차선에서 한 8차선 사이가 좋은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4차선에서 6차선 상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활성화되고, 좀 8차선이 되면 상권이 좀 분리되는 것 같아요. 건널 수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좀 8차선도 먼저 활성화되는 데인데, 8차선, 10차선 이렇게 돼버리면, 12차선 돼버리면 아주 그냥 대형 광장이 되어서 완주 상권이 아예 그냥 분리, 여기 상권 따로 저기 상권 따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좀 건너가기가 힘들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끊고 건너가기도 좀 그렇고, 그 건널목에서 신호등 가서 건너가기도 그렇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그냥 신호등이라든가 건너지 않고 그 블럭에서 해결해버리려는 좀 속성이 있습니다. 좀 차단되는 속성이 있죠. 그러면 피해야 할 곳은 어디냐? 2차선, 1차선, 그 다음에 인도만 있는 도로, 여기 피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말씀한 기준은 지하철이 발달되지 않는 광역시 이하 상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하철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서울은 인도 상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방향에서 어떤 동선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인도만 돼서도 뭐 로데오 거리라고 아주 이게 뭐 활성화되고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게 안 돼요. 지방에서는 완전 깡입니다. 로데오 거리 이런 게 안 먹혀요. 차가 없는 로데오 거리 안 먹힙니다. 지방에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2차선은 괜찮습니다. 넓은 2차선.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를 했어요. 양쪽에. 가끔씩 봐보면 좀 활성화되는 상권인데 2차선인데도 활성화됐어요. 그 결과를 봐보면 양쪽에 주차를 해요. 양쪽에 차를 뭐 불법 주정차든 합법 주정차든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양쪽에 좌편이든 우편이든 인도에 차도에 쫙 차들이 대부분 주차를 하게 되죠. 지방은 단속도 별로 안 하니까 주차를 쫙 하게 되고, 그 차가 두 대가 비껴갈 수 있는 거리, 이건 넓은 2차선입니다. 근데 실제 폭은, 도로 폭은 3차선 이상 폭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 도로 폭이면 3차선이 될 수도 있고 4차선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상은 3차선이나 3.5, 5차선 이렇게 뭐 해졌는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페인트가 다 묻으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시군구청에서 그냥 가운데다가 노란 선으로만 쫙 이렇게 그어놔버린 그런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선. 그럼 이제 제가 결론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왜 인도는 하지 말고 또 1차선도 하지 말고 또 1차선 하면은 그 중앙 분리선이 없는 1차선 차 두 대가 비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뭐 이제 그런 상권은 없긴 합니다만, 뭐 이게 지구 단위에 가면 좀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그 2차선 도로도 왜 하지 않냐? 그러면 지방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분노의 쉽게 말하면 지방 사람들은 주차비를, 저도 뭐 그러지만은 주차비를 아까워서 주차비를 안 내요. 다 봐보면 길가에다가 다 주정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 2차선 차선이 어떤 식의 차선이 되버릴까? 차 한 대나 겨우 시속 한 10km, 20km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후진아, 상대방이 특히, 이게 제가 여성을 비하한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운전을 좀 더 서투잖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운전 못한다고 가만히 있어봐요. 예전에는 후방 카메라가 없을 때는 남자들도 운전 잘한 사람들도 거의 공포에 질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후진으로 100m, 200m 하려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여자 운전자분이 나는 참 후진할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버려. 그러면 운전을 할 줄 아는 남자가 후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 더 낫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후방 카메라를 보고 후진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 후방 카메라가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아서 뒤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나 어떤 꼬맹이가 툭 치고 들어와서 내가 인사사고를 일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 머릿속에 잠재됩니다. 그래서 후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사람들은 후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번 2차선에 진입했다가 비껴줄 수 없어서 근데 항상 보통 가보면 그 2차선은 양쪽에 주정차가 되어 있죠. 2차선에 있는 상권들은 거의 망한다. 이게 뭐 꼭 망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활성화되지 않는다. 왜 활성화되지 않냐면 한 번 그런 경험을 두세 번 하고 나면은 차를 끌고 그 상가에 오지를 않습니다. 상가에 오지를 않으면 어떻게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겠죠.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지구 단위의 토지를 보면 이게 참 불편스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구 단위라고 하는 게 호흡 벌판에다가 논밭을 갈아엎잖아요. 그때 현장에 가보면 논밭이에요. 근데 여기 조감도만 이렇게 나와져 있죠. 평면도만 이렇게 나와져 보고 내가 여기 있는 상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또 그 개발을 해야 될지 말지도 결정하고 내가 그 토지를 살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때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 LH 또는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SH공사, 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그 담당하는 그 토목 담당자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홈페이지에 봐보시면 그 입찰을 할 때 상세 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 폭이 몇 미터다. 근데 그 도로 폭이 몇 미터라도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감을 못 잡냐면 도로 폭이 14m, 15m 이렇게 중로 뭐 이류 접촉 이렇게 뭐 이렇게 써져 있어도 이게 2차선인지 4차선인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15m나 되니까 4차선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도로가 나중에 준공되고 보면 2차선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를 넓게 빼줘버리고 차도를 2차선밖에 안 빼버린 경우도 있어요. 어쩐 경우는 도로 폭마다 뭐 다 계획마다 다르긴 한데 어쩐 경우는 도로를 폭을 좀 넓게 빼고 인도 폭을 좁게 펴주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 지구 단위 외에 있는 토지에 사실 때도 토지가 보면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이용서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그럼 그 사이트를 보면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워 보면 빨간 표시로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가 지금 현재는 1차선인데 중로 뭐 예를 들어서 2차선에 접촉 뭐 아니 중로 뭐 도로 해서 도로가 뭐 몇 미터 폭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도 이게 2차선인지 4차선인지 헷갈리거든요. 제가 봐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직 업이 잘려서 그러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거기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지처럼 LH가 그것을 지구 단위 내 땅 같으면 거기 토목공사한테 이거 4차선으로 만들어요? 2차선으로 아니면 3차선으로 만드냐고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되고 그 조감도에 4차선 표시로 되어 있으면 4차선일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봐보면은 그 꺾는 꺽시에 또 출입구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도 되고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지구 단위 밖에 땅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향후에 이제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2차선인지 4차선인지 알게 되는데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봐보면 뭐 중로 2루에 뭐 접촉대지도 써져 있어요. 중로 2루가 이렇게 폭이 12m에서 뭐 14m 아니면 16m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차선이란 말이야, 4차선이란 말이야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게 몇 차선으로 공사를 할 것인지 확인 작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차선 상권보다는 이제 6차선 상권이 더
많게 저는 더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4차선 상권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4차선 상권이 되면 결국은 2차선이 되더라고요. 왜 2차선이 되냐면 양쪽에 주차를 딱 주정차를 해버려요. 그러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시속 한 60이나 40으로 다닐 수 있는. 그 다음에 차가 이렇게 양쪽에 쭉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과속을 못 내요. 왜냐하면 그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툭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40에서 60으로 천천히 달리게 되죠. 그것이 상권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천천히 몰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조수석에서나 뒷좌석에 탄 사람들은 주변 상권을 구경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 본인도 좀 구경할 수도 있고 운전자도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근데 대신 교통의 흐름은 좀 원활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갓길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은 6차선입니다. 지방 상권에서 가장 좋은 게 6차선만 돼도 예를 들어서 주간에 보통 이제 버스가 지나가는 6차선에 버스가 지나다니는 주간 같은 게 좀 단속을 하거든요. 근데 야간은 어떻게 단속을 안 하거나 또 주간에도 단속 안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차들은 결국은 6차선인데 4차선만 이용하는 거리예요. 그럼 여기는 시속 60에서 80으로 달리겠죠. 그리고 1차선에서 안쪽에 달린 도로는 60에서 80으로 달릴 거고, 예를 들어서 중앙 통로에는 2차선을 다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나 시속 40에서 60 달릴 거고, 그 다음에 그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 그 갓길에 있는 차들이 또 무한정 주차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 주차를 해서 그 갓길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했다가 소비를 하고 하고 나가고, 그래서 이 차도, 그리고 강주권에서는 강주 사람들이 되게 게을러집니다. 왜 사람이 게을러지냐면 이 차가 있으면 사람이 습관적으로 게을러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를 제가 한번 몰아봤었거든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모는 인간이 습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짧은 거리도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냥 걸어가는 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또 엄청 더 부지런합니다. 왜? 서울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니까 지하철역에서 역만 해도 얼마나 많이 걸어갑니까? 아파트가 아무리 초역세권이라고 할지라도 아파트에서 거리가,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하철 출입구까지가 100m밖에 되지 않아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몇백 미터 걸어 나와야죠. 그 다음에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하철 출입구까지 걸어가야죠. 지하철 출입구에서 지하철 타는 데까지 또 한 200~300m 걸어가야죠. 큰 데는 500m도 걸어가야죠. 또 교환하고 또 동선 타고 또 순환선 타고 아니면 또 한 번 또 기차 한번 교차해서 타고 또 내려서 또 몇백 미터 걸어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운동도 되고 하지만 이 강주 사람들은 아파트 출입구에다가 주차를 딱 주차하고 뽕 내려서 지하철 승강기 타고 바로 집으로 폭 들어가고 다시 내려와서 바로 자기 직장의 옆에다가 바로 근처 차 똑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주 사람들은 좀만 움직이면 무조건 차를 운전하려고 해요. 이 지방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남자들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직업이 좋든 나쁘든 전부 다 차를 끌고 다닌다. 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하다못해 오토바이라도 끌고 다니죠? 그러면 안 걸어 다녀요? 뭐 티코라도 끌고 다녀요? 아니면 뭐 1톤 트럭 여봐서 1톤 트럭이라도 끌고 다니죠? 뭐 장애 가진 사람은 봉고라도 뭐 라보라도 끌고 다녀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든 고급차를 끌고 다니든 승용차를 끌고 다니든 승합차를 끌고 다니든 1톤 트럭을 끌고 다니든 강주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차를 끌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차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 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솔직한 말로 좀 병신이거나, 아니면 뭐가 지금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운전면허를 뺏겼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를 내서 대인 차 운전대 잡으면 공포증이 있거나. 그러면 지방 사람들은 다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봐봤어요. 차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차가 있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끌고 다니지 않다가 자기 놀러 다닐 때만 끌고 다니는 게 대부분 서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상권하고 지방 상권은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지방 상권을 파악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도로는 어떻게 내야 돼요? 4차선에서 6차선이 좋습니다. 근데 그 3차선은 보통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3차선 상권은 후면 상권이에요. 근데 후면 상권보다는 전면 상권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최소한 3차선, 그
그런데 3차선은 후면이니까 별로 비추천. 4차선에서 6차선 상권, 아스팔트 도로를 꼭 이런 상권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상 도로 관련 상권 투자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아주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토지, 상가, 꼬마빌딩, 아파트를 중점 거래하고 있는 중개사입니다. 매물 접수를 010-727-14080으로 접수를 받고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매물 접수가 바로바로 연락되고 부동산 관련 뉴스 또는 부동산 관련 뉴스 비평,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바로바로 유튜브로 본인들한테 연락되어 줄 수 있으니까 구독 신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